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를 보면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이거 보시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일단 다 지우고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 끝났으면 굉장히 베스트인데 와, 이것까지 한 번 더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67798이 MA 25일선이거든요. 근데 얘가 종가가 67850. 그래서 요 위에 안착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면 둘, 넷, 여섯, 지금 6일 동안 하락이거든요. 6일 동안 하락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는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게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되게 진짜 엄청난 눌림목이긴 한데, 근데 이러한 상황을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구간까지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했던 게, 여기 하락 추세선이 이어지는 구간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만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또 주요 이동평균선이 또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일단은 여기도 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이 추세선 하단을 맞으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등의 각이 좀 가파르게 이번에 올라왔다라는 거, 큰 장대 양봉을 하나를 통해서 이전의 하락을 다 먹은 그런 캔들이 나와서 일단은 여기서 좀 버텨주다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좀 베스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 마침 또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리테스트 하면서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리테스트 겸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 대선이잖아요. 대선인데 폴리마켓은 뭐 너무 친트럼프 쪽이다라고 해서 조금 더 좀 미국에서 다른 사이트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여기서는 해리스가 앞선다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트럼프가 계속 앞선다라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0.9% 정도가 앞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경합주에서 어떻게 되느냐. 특히 그리고 요번에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경합주에서는 해리스가 가져가는 게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고, 트럼프가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캐롤라이나까지 해가지고 총 5개를 가져가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가 넉넉하게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을 볼 때 관건은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이기냐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경합주들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선거의 판도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들 중에서 보시면 거래대금 이제 슬슬 뭐만 이렇게 되고 있냐면 도지랑 비트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일론 머스크라서 사실 대선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점점 거래대금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도미노스도 보면은 계속 올라요. 좀 죽을 것 같다 생각하면 올려버리고, 또 죽을 것 같다 생각하면 또 올려버리겠죠. 그런 과정을 하면서 도미노스가 60%가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이 추세선까지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요게 위로 이제 갈 때가 되면은 뭐 65%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장세를 보게 되면 2017년에도 보면은 70%대였고, 그리고 뭐 7월 달에도 보면은 79% 이렇게 됐었고, 2021년에도 도미노스 최고점이 한 73%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도 못 올라가라는 법 없거든요. 근데 60%대가 돼도 슬슬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알트코인 왜 이러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파급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당분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심은 비트코인이 돼야 돼요.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눌림목이 오기는 하지만 이 최고점부터 하락폭을 따져보면 사실 지금 구간까지 보면은 7%대고 제일 밑으로 떨어져도 9%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10% 조금 넘는 정도의 조정이 올 수 있겠죠. 대통령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돼서 이게 뭐 올라가려고 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빠졌다가 횡보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전에 대선 직전까지 이걸 뺐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만약에 되는 과정이 만약 여기서 됐으면 이게 이후에 나올 수 있었는데, 먼저 이게 매를 어쨌든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후에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세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6년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2017년에 코인 불장이 왔고,
2020년에 바이든이 됐지만 2021년에 코인 불장이 온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최초로 뭐가 됐냐면 친암호화폐 후보가 있다라는 거. 2016년에 트럼프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워딩을 많이 했었거든요. 2017년에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암호화폐 자체가 되게 핵심 공약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자체로도 봤을 때 공약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대선 구도가 박빙이기 때문에 해리스도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는 개념을 하더라도 코인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집중을 받고 관심을 받은 것이 대선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무슨 대선 테마주 마냥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대선의 다음 연도에 상승장이 왔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한 66,835까지 떨어졌는데, 선물방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타겟을 잡았어요. 그때 이걸 잡았는데 요 구간에 진입을 했단 말이죠. 이 시기에 롱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죠. 여기부터 이제 롱을 잡았네요. 이 구간에서 거의 진짜 단기 바닥 구간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선물을 하시다가 보면 이런 타점 같은 것들이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아쉽게 손절이 나거나 아니면 물려서 좀 크게 손절이 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선물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지금 비트코인은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대선이 정말 중요한 움직임을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단기간에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고래들은 여전히 매수하고 있다는 거. 5마리의 고래가 11월 1일 이후로 2,780개의 비트코인을 모았다. 엄청난 강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좀 비비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340K는 좀 모르겠긴 해요, 솔직히. 그죠? 가면 개이득이긴 하다만. 자, 코인 선물 ETF의 수요는 가격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 FBTC는 73,000달러 수준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순유동을 보였다. ETF 매수자가 포모에 의해서 한 멍청한 돈인지 아니면 올타임 하이를 계속 달성시키려고 하는 스마트머니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기관들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보다 멍청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사실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서 이러한 역헤드 숄더 또는 컵앤핸들 패턴을 만들면서 이 눌림목의 리테스트가 끝나면 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대선 승자 상관없이 연말까지 상승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걸 보면은 상승장마다의 이 상승 사이클을 좀 보면은 요번 장이 생각보다 좀 더디긴 해요. 그러나 이 더딘 구간들을 돌파하게 되면 그만큼 큰 변동성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샘러 사이언티픽이 47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의 메인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영국에서 지금 슬슬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게 약간 좀 내피셜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계속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일단 보면 뭘로 보이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영국은 CBDC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미국은 트럼프를 위시한 세력들이 뭘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판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 연기금이 이걸 투자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미국의 패권이 이번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에 더 무게를 실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뭐 해칭을 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일단 트럼프가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예 다 빼고 보더라도 엄청난 그 3%를 할당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영국이나 이런 데서 스타트를 한다는 건 결국 다른 데서도 다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연기금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뭐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얘네들이 다 비트코인을 다 잡으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다? 가격을 올리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거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하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끝나면 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든든 국밥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는 시간들에서 알트를 들고 있는 것도 뭐 물론 나쁘진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중을 보면. 근데 지금 낭장을 보면 이러한 흔들기에서 도미넌스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알트가 영향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굳이 알트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알트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비트코인을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나는 좀 버겁다, 힘들다, 멘탈이 계속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주말에 되게 바빠서 영상은 못 올렸지만 그래도 멤버십에 브리핑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때도 이제 보면 이 가격대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을 위주로 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알트장이 올 때쯤 되면은 또 거기 맞춰서 알트를 또 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황이라든가 뭐 차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브리핑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좀 또 디테일한 부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카톡 소통방 두 가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